엄마와 내복 생활. 내가 12살 되던 해 이른 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 엄마는 사진 속에서 내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여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에게 타적이 시작되었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들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될수록 난 입을 다물었다. 새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매 타작은 끝이 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것이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 번 떠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렬했다. 난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해 가을 소풍 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들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에 서성이 이고 있는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달려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한테서 소풍이라고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우신 모양이었다. 나는 도시락을 건네받아 대모 앞 계곡물에 부었습니다. 제가 뛰어 돌아오자 대모는 손수건을 눈 밑에 두었습니다. 언뜻 물이 눈에 반짝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징후와 징후 속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낸 저는 3학년이 끝날 무렵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사납게 고등학교를 모집했습니다. 계모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날 때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제가 주장한 대로 산업학교에 지원서를 냈고 12월 말에 경기도에 있는 산업계에 취업하기로 결정해냈습니다. 마침내 날이 왔고 내가 가방을 쓸 때 새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기도에 도착한 뒤에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업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고 조금씩 익숙해지던 시절 옷가방을 트렁크, 가방 아래쪽에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방에 넣었을 것이 틀림없는 비닐봉지. 봉투 안에는 양말, 2개의 속옷, 그리고 한 쌍의 분홍색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반듯한 글씨, 메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중으로 접힌 편지지 안에는 아버지가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 몰래 사진을 보관하다가 편지지에 넣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의 앙금을 씻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날 저는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요일에 나는 첫 월급을 가지고 홍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와서 들판에 쌓였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엄마는 동구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훤하게 아주 훤하게 쓰인 옷길이 있었다. 새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턴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따뜻한 두 팔이 감싸 안고 있었다. 오늘은 코끝이 찡한 글을 읽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늘 감사합니다.